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142페이지입니다. 자, 국계법 3주째인데요. 국토계획법 제1장이 총설해가지고 주로 영어 공부하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 도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발전 방향되는 광역도시계획인데, 여기서 도시의 범위는 어디라고요? 도시? 기억해야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 도시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입문과정에서 확실히 이제 이건 심어줘야 되니까 도시의 범위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고, 두 번째가 도시 기본계획인데,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군에서는 군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도시가 둘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기본계획은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의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해가지고 방향 제시합니다. 두 개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러면 방향 제시하는 걸 그대로 이제 실천해야죠. 실천한다, 집행한다. 그래서 나온 게 도시 관리 계획인데,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이요. 시에서는 도시 관리 계획,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다 이렇게 방향 제시한 걸 그대로 받아서 집행한다. 집행한다 이 말은 실천한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되는데, 도시관리 내용은 이건 결론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이라고. 다섯 번째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 하나의 도시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 신도시 만들고, 정비사업도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 재개발하고. 이런 지역에 주로 뭐가 들어가는가? 5번 지구단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6번에 비슷한 제도 이거하고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크게 이렇게 이제 6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고, 이 계획이 끝나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개발이 나오죠. 세 번째 개발해가지고. 먼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다 이렇게 기본계획 만들고, 관리계획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개발한다요. 선계획, 후개발. 미리 계획을 만들고 후 개발, 나중에 개발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계획에 맞는 개발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탄생된 법이 국계법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개발을 보게 되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개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합니까? 이 말은
부동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규제를 할 겁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이런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계할 거냐? 기반시설 설치, 크게 이런 제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기타 해가지고 여기에는 시범도시라는 제도가 있고, 시범도시,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죠. 토지 들어가니까 출입입니다. 출입, 타인 토지 출입,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청문,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큰 내용이 얘입니다. 계획하고 개발이요. 계획하고 개발. 지금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냐 그러면 계획에서 앞전주 여기까지 했어요. 이 구역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책 보게 되면 142페이지 기반시설 나옵니다. 기반시설. 자, 1번 기반시설은 다음 강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박스 봐요. 밑에 박스. 위에 박스는 의미가 없고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밑에 박스 나오니까 밑에 박스 봐야 돼요. 밑에 보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1번 교통시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교통시설 인거수 이런 게 시험 문제요. 이거 암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읽고 판다. 교통이 뭔가 알죠? 도로, 철도, 항만 전부 다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이요. 교통시설 그러면 교통하고 자동차가 교통이니까. 그게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하고 함정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교통 관련 뭐라고요? 교통시설이다. 공간은 휴식이에요. 휴식 공간. 쉼터. 시민들은 어디 가서 쉬겠냐? 그게 휴식 공간입니다. 공간의 뜻은.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공원하고 똑같아요. 공원하고 똑같아요. 웬만하면 볼펜 들지 말아요. 웬만하면 볼펜 들지 말고 꼭 쓰고 싶으면 연필. 그리고 지금 안 써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대충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런 얘기지. 막 지금 체크가 그럴 때는 아니요. 3번 유통공급에는 유통시설하고 공급시설이거든요. 유통시설, 공급시설. 자, 우리가 출제위원회를 생각하고, 자, 유통공급시설, 주국고, 유통업무설비, 4개에서 안 내겠어요? 유통업무설비는 무슨 시설일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통업무설비가 교통시설일까요? 유통공급시설일까요? 유통공급. 왜요? 글자가 유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출제위원도 바보가 아니까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왜 내겠냐고. 그게 필요가 없고. 수도는 뭡니까? 공급이죠. 물 공급해야죠. 전기 공급이죠. 가스 공급이죠. 그 뒤에 읽을 필요가 없죠. 공급 써있으니까. 방송통신도 공급. 공동구가 뭘까요? 공동구도 공급이에요. 공동구는 공급입니다. 뭐가 공동구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 여기도 대지, 여기는 도로. 대지에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겠죠.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고 도로 밑에 파게 되면 여기에 하수가 들었죠. 하수가 도로 밑에 있죠. 수도도 밑에 있죠. 가스도 도로 밑에 있죠. 전기가 땅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통신선이 땅 속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속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 도로 밑에다 이거 매사라도 보니까 하수가 막히면 어찌해야 돼요? 하수가 막히면 내비도 그래요? 뚫어야지. 뚫어 그러면 이거 차 막아놓고 뚫습니까? 아니면 차 다닐 때 막 피해 다니면서 뚫습니까? 피해 다니면서. 차가 씩 오면 사람이 점프했다가 차 가면 내놨다가 그러면서 도로 뚫습니까? 막아놓고. 그럼 이게 얘 공사 끝난 다음에 얘가 터지면 또 뚫겠죠? 허구한 날 뚫어야 되겠죠? 그럼 도로가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할 리가 없죠. 지상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좋아요? 불량해요? 불량하죠.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 지금은 기술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로 밑에다 큰 관을 하나 묻어가지고, 매설해가지고, 지하에 매설할 것을 하나 놔두면 또 뚫어야 된다고. 전부 다 이 안에다 집어넣는다. 관 안에다 수용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뚫어.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공사한다고, 공사. 그럼 굴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로구조 보존. 차량 통행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 원활. 지상에 전선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상에는 뭐가 없어요? 이렇게 전선이 없어요. 전봇대는 있습니까? 있어야지 가로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면 뭐는 없다고? 전선은 없다고. 미관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하에 묻는 이 관을 보고 우리가 공동구용, 공동으로 수용하는 관. 그러면 공동은 뭡니까? 당연히 공급이지. 전기, 수도, 가스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이요, 공급. 공동구는 지금 여기 이런 구시까지는 공동구 없지만 어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근데 전봇대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공동구 묻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유통개념이죠. 유류 저장 및 소유 설비 그것도 공급이고 기름이니까 공급의 개념이고 공공문화체육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입니다. 학교 뭡니까? 공공으로 가야죠. 운동장 체육이죠. 공공청사는 글자가 공공이네. 글자가 문화네. 글자가 그 뒤에 글자가 체육이네. 그 다음에 연구는 공공이고 사회복지는 공공이고 글자가 공공이고 청소년 수련은 공공도 되고 문화도 되고 체육도 되고 다 돼요. 방제시설은 방제가 뭡니까? 재해 예방이죠. 재해 예방. 물이 넘치면 안 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셋 다 똑같은 거예요. 물 범람을 막아라 이 얘기고 그 다음 전부 다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전부 다 방자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은 차별봐. 보건위생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장, 도축장, 사람이 죽든 가축이 죽든 죽는 거죠. 사망이죠. 사망. 전부 다 사망. 그러면서 종합의료시설만 좀 주의해야죠. 종합의료는 당연히 보건위생인데 종합의료를 갖다가 공공문화시설 연결하면 좀 헷갈린다고. 종합의료는 보건. 환경기초에는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환경기초입니다. 하수도 주로 쓰레기 관련이요. 하수, 폐수,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폐차장을 갖다가 폐차장을 제일 먼저 넣는 교통시설로 옮겨놓으면 헷갈릴 사람이 있어요. 교통은 뭐로 교통은? 교통하고 자동차 관련. 폐차장도 자동차네? 이러면 안 된다고. 폐차장에 있는 차들은 그건 전부 다 쓰레기 개념 봐야지. 쓰러진 걸로 봐야 되니까 폐차장은 교통이 아니고 환경기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기반시설 중에서 세분되는 거 이것은 5월달에 제가 딱 한 번만 설명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번 이제 도시계획 시설 설치 관리 지금 이름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기반시설은 지금 읽어봤던 이것들이 기반시설이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기반시설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갖춰놔야 될 시설들. 그러면서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쓰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1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 지금 이름할 때가 아니고 144페이지 보면 144페이지에 저 밑에 양가로 2번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 앞서 설명했죠. 광역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둘 이상 도시죠. 둘 이상 도시. 시가 있고 군이 있다.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만 쓰자. 공원은 기반시설이요. 여기에다가 공항을 만들어서 군민만 쓰자. 그것도 기반시설인데 공항은 군만 씁니까? 주변의 도시는 다 쓰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요. 도로 기반시설, 도로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걸쳤죠. 그러면 광역시설이요. 그러니까 광역 그러면 둘 이상 도시 아닙니까? 둘 이상 도시. 광역시설 그러면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는 시설. 아니면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래야 광역시설. 그러니까 반드시 둘 이상 도시가 나와야만 광역이요.
앞전에 얘기했죠. 원주 시내 왔다 갔다 버스는 그것은 시내버스고 횡성까지 가면 그것은 광역버스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145 그런 거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146페이지. 그러니까 2번 공동구 설치하는데 공동구가 아까 뭐다 생각했어요? 공동으로 수용하는 관. 도로 밑에 보면 그 관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큰 거는 안에 차가 가야 돼. 차가. 짐 싣고 차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관을 보고 우리가 공동구.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관이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더라 이런 얘기. 내용은 공동구 이것은 아마 5월달쯤에 설명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책에 잔뜩 써놨는데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5월달쯤에. 150페이지 보면 2번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이 제도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제도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자 갑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으면 얘는 자기 땅에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대답한답니까? 그냥 말하면 되지. 얘는 자기 땅이니까 건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죠. 있는데 옛날은 내 땅이면 옛날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나물 심도 내가 또 쓰레기를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도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 국가가 만드는 법 테두리 안에 맞았을 때만 진다고. 그래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법에서 일단은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건축할 수 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하면은 하지 말았는데 하면은 안 돼가 아니고 처벌하는 거예요.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맡기 싫으면 어쩌라고 하지 마라. 그런 상태에서 나는 여기다 건축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금지를 갖다가 풀면은 되는 거예요. 하지 마 이 말을 없애면 된다고. 하지 마를 없애준다. 해제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허가라게 허가. 그러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뭐냐? 허가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라를 없애주는 거 뭐라고 한다? 허가라고 해요. 허가의 본래 뜻은 뭡니까? 허가의 본래 뜻은 금지를 해제하는 거. 금지를 해제. 원래 나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법에서 어쩌라?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어쩌라?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다시 어쩐다고?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갑은 개발을 한다는 얘기요. 자, 옆에 이렇게 을이 땅 가지고 있어요. 을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에서 하지 말아요. 하고 싶으면 어쩌래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을 토지 위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말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어요. 자, 여기에다 뭐 결정했냐 여기에다가 도로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도로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를 만드는 시설. 도로 결정을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 얘는 원래 개발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 이런 땅에 이제 도로 부지가 도로가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이런 땅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법에서 뭐라 하겠는가?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래요. 허가권자한테 법 만들어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 시정 허가권자인데 전국에 있는 허가권자는 절반해가지고 이런 데서는 그냥 시설 부지가 아니니까 허가해주면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은 뭐 하지 말라고요? 허가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얘가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피해를 보죠. 도로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지만 얘가 그만큼 사익이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피해를 보죠. 우리는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사익. 둘 다 중요해요.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둘 다 중요. 둘은 균형이래야 돼요. 균형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헌법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이고 헌법 23조 3항에 이런 말이 나온다. 헌법 20 여기에서 이제 공법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헌법 23조 3항에 뭐라 나왔냐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에서 필요하면 어쩐다고? 개인의 땅을 뺏어올 수도 있다. 필요하면 개인의 땅을 사용할 수도 있다. 헌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고. 최고법이 헌법이요. 그러면서 그 대신 뭘 해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요. 그러면 자 여기다 도로 결정, 도로 결정을 무슨 법이 했냐 그러면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법.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법에서 도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도로 결정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앞으로 뭐 하지 마라? 허가해주지 마라. 그러면 쟤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다고? 제약을 가했다고. 헌법에서 하는 대로 얘가 따라서 하고 있죠? 그 대신 뭘 해야 되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거기에 대해서 얘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해준다는 말도 안 하고 안 해준다는 말도 안 해요. 법에서 분명히 때 헌법에서 때인데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이제 위헌 신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배되냐 안 되냐 위헌 신청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합니다. 판단했는데 뭘 하겠냐 그러면 이 내용이 헌법이 위배된다 그러면 바로 위헌 판결해야 되는데 위헌 판결하게 되면 그 순간 이 법은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가 됐을 때 무효가 되면 저 도로 결정이 전부 다 무효가 된다고. 무효가 되면 순간 전부 다 싹 풀린다고. 너나 없이 다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시가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면 위헌 판결 안 내고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불합치 판결. 불합치 판결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주고 이 기간 내에 어쩐다? 수정을 안 하면 보상 규정을 안 만들면 어쩐다? 저것은 무효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면 누가 책임진다?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요. 그 사람이 누구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부랴부랴 뭐 해야 돼요? 보상 규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방법은 다양하다. 첫 번째, 현금 주든가. 아니면 저 개 무효화시키든가. 아니면 매수 청구권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선택한 게 거기 있는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선택했어요. 용도 지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네 개로 말하면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두 가지로 말하면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구분할 때 국토를 두 개로 구분해라.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계획법이 도시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옛날에 도시를 관리하는 법. 그러면 비도시를 관리하는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이요.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비도시를 관리하는 법이라고. 도시계획법은 항상 도시계획이라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뭐가 있다고 저렇게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저런 계획이 다 짜져 있다고 도시에는.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니까 난개발이 없어요. 근데 비도시적은 도시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그러면 난개발 나오면 좀 방학에서 법을 좀 수정하고 법이 완전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법은 전부 다 뭐합니까? 법은 대부분 규제를 하는데 처음에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이 규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방어를 잘 한다고. 그러니까 방어를 딱 하는데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대한민국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법에 이제 허점을 찾아요.
허점을 찾아 이걸 이제 뚫고 간다고, 이렇게 뚫고 간다고. 그럼 방어막 또 친다고, 또 뚫고 간다고, 또 뚫고, 또 한다고. 몇 번 하다 보면 법이 완전 누더기가 된다고. 이 법 만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법으로 더 이상 막아낼 자신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도 어찌해야 된다? 도시처럼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갖다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시키자. 그러려면 도시, 비도시 이걸 갖다가 그냥 통일해서 하나로 쓰자, 하나. 하나로 쓰려면 도시 이 말이 좋겠어요? 국토 이 말이 좋겠어요? 국토가 좋겠죠. 그래서 법을 하나 써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게 국토입니다, 국토. 국토의 이용하고 계획 만들까요? 계획 만들고 이용할까요? 계획 만들고 이용. 그래서 법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그 다음에 이용이에요.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둘이 통합돼가지고 이 법이 탄생한다고. 여기에서 난개발 나올 걸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도시 비도시가 아니고 국토로 간다, 국토로. 전국도 똑같은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법이 탄생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고. 난개발 방지. 일단 이거는 좀 알아놓고. 자,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한테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뭐라 했냐 그러면 자, 도로 결정했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들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도 참아줘야 될 의무는 있다. 그 어느 정도를 갖다가 헌법재판소는 몇 년을 받냐 그러면 10년 봤어요. 10년. 국민도 10년은 참을 의무가 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10년 동안 어떤다? 국민도 참아라. 10년이 지나도 어쩌고 설치가 안 되고 미설치.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이 이만큼 땅 가지고 있고 이만큼 을이 가지고 있고 이만큼 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목이 되고 얘는 전이고 얘는 임야입니다. 지목은 땅 주인이 붙인 것이 국가가 붙여놨어. 국가가 뭐 하라고? 건축하라고. 뭐 하라고? 농사지라고. 뭐 하라고? 임야, 산. 가서 바라보라고. 너는 뭐 하라고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뭐 한다? 바라본다. 근데 이렇게 국가가 표시해놓고 국가가 거기에다 도로 결정해가지고 건축하려니 허가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도로 설치했다가 결정.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건축이 아니니까 얘가 문제예요. 그럼 얘를 보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얘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사람만 보상했다.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무슨 권리를 주냐 그러면 내 땅을 사가라. 내 땅을 개발이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땅 사가라는 얘기요. 내 땅을 사가서 해가지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죠. 매수 청구를 내 땅 사가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하면 간단하게 저 도로를 설치할 사람한테. 도로 설치는 누가 합니까?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갑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서울특별시장이. 부산에 있는 도로는 부산시장이. 천안에 있는 도로는 천안시장이. 자, 경부고속도로는 그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것은 국토부가. 그럼 국가지, 국가. 그러니까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행자한테 내 땅 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시행자는 선택해야 돼요. 6개월 내에 통보합니다. 뭐라고 통보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통보하냐? 못 사겠다. 미안하지만 돈 없으니까 못 사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 사준다고 통보했으면 언제까지 사야 되나? 2년이죠. 2년.
2년 내에 매수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거부 통보하게 되면 쟤는 권리구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제가 불만이 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뭐가 불만인데? 너 뭐가 불만이냐? 뭐라 그래요? 건축하고 싶다니까. 그럼 어째요? 아까는 뭐 해주지 말았는데 법에서 허가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허가해줘. 그래 허가해줄 테니까 허가 받아서 뭐 해라? 개발해라 라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사주든가 아니면 규제를 풀든가 이런 얘기요. 자, 사기로 해서 몇 년 내에 사야 돼요? 2년. 2년 지나도 안 샀어요. 너도 허가 받아서 개발해라.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그러니까 값이 열받아서 여기다가 5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도로 설치하려면 허가 받아서 개발한 것들은 전부 다 적법 절차했으니까 보상을 다 해야 돼. 보상을 50층짜리 빌딩 지어놓으면 어차피 저건 나중에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빌딩 자체 짓는데 그 자체가 비경제적이잖아요. 보상금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되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몇 층을 가설을 하냐 그러면 3층 이하를 우리나라는 가설로 해요. 가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이런 건물, 근린 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제도예요. 이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제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결정됐으면 도로 결정, 도로라고 결정 고시하고 이제는 그러면 얘는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지목이 되니까 어쩐다고 내 땅 사가 못 사겠다 허가 받아서 개발했어요. 얘는 어쩐다 얘는 지목이 뭐라고 전이다고 전 밭이거든요. 밭.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농사지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른 평생 농사지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만약 여기 정이 있는데 얘가 뭐 가지고 있다? 전 있다. 전 있는데 얘가 필요하면 예, 돈 주고 뭐 해가지고 농지죠. 농지를 갖다가 뭐로 바꾼다? 대지로 바꾼다고. 형질변경한다고. 그러면 얘는 돈 내면 형질변경 해주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대지가 되고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쟤는. 토지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허가를 안 해준다니까. 그럼 나는 무슨 제재냐고. 왜 평생 난 이렇게 갈 거냐고. 언제까지 갈 거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뭐래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그때는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저 도로 결정이 해제, 즉 실효력이에요. 효력을 잃는다, 실된다, 해제된다. 20년만 딱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다. 이 말을 언제 만들어놨냐?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 7월 1일 날 만들었어요. 2000년 7월 1일 날 만들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됩니다. 이러고 설명을 딱 하니까 한 학생이 교수님 맨 앞에 있다가 그러면 우리 집은 30년도 넘었는데 우리 집은 70년도 말에 도로 결정 났다는데 왜 거기는 아직도 허가를 안 해준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그때 결정된 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그것은 2000년 때 될 때 이미 넘었잖아요. 20년이. 20 넘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해제를 안 해준답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법을 언제 만들고 2000년 7월 1일 만들면서 그러면 그 전에 결정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건 어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했던 것들은 전부 다 2000년 7월 1일 여기서 결정된 걸 보고 이때부터 시작한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그래서 2000년 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까 20년 남으니까 국가 걱정을 안 해요. 뭐 20년 뒤에 올 건데 2014년 되니까는 이제 6년 남았네. 15년 되니까는 이제 5년 남았네. 16년 되니까는 4년, 17년, 3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땅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요. 동시에 풀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4, 15 되니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요. 개정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때쯤 되니까 이제 무슨 제도를 만드냐 그러면 이대로 기다려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 또는 지자체장이 다시 판단해 봤더니 굳이 이 도로는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다든가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도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이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보고 지방의회에 이제 보고를 해라. 이거 10년 전에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보고하면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지자체장들에게 그러면 해제합시다. 풉시다. 해제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자 몇 년 내 해제하냐? 1년 내 해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 굳이 놔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빨빨 풀어야지. 그러면 1년 내 해제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설치는 안 됐는데 설치 필요성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해제하자고 해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 6개월 내에 해제해서 안 된다는 사유를 소명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해제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16년이 되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6년 되니까 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뭐랬냐. 자,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기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조사를 다 해라 이제. 결정된 시설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 이거를 해제를 할 거냐 전치할 거냐 전부 다 이 판단을 다시 다 알아요. 해제할 거냐 전치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오래된 시설들은 해제할 거냐 전치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땅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 공원부지다 학교부지다 도로부지다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30년 넘었더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자체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제인지 계속 시행할 것인지 전부 다 알려준다고 지금은. 그래서 이 결정은 이미 2016년 법에 있어요. 법에. 국토계획법에 좀 더 그런 거 나옵니다. 2016년 12월 30일까지 전부 다 결정을 다시 달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그래도 불안한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제도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결정고시 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거 해제 시기까지 실효 시기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집행 계획이 없다면 언제 한다는 말이 없어요. 말이. 조기에 집행한다 어쩐다? 빨리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집행 계획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10년 나 10년 어쩐다고? 국민도 10년은 참으라고. 어디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10년이요.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해제 시기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 도로 위반 누가 했습니까? 저 도로 계획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서울시장이, 원주시장이, 행성군수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계획을 만든 자한테, 위반자한테 찾아가서 자, 너 할 의사 없지? 해제합시다 라고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해제 위반 신청 권한. 그럼 해제 위반 신청 받으면 저 위반자는 언제까지 대답하냐? 3개월 내에 하겠다 말겠다 통보하는 거예요. 3개월 내에 통보하고 그리고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해제를 위한 위반을 해야 돼요. 근데 위반자가 해제 위반 신청하니까 안 돼. 거부했다고 거부. 거부하게 되면 이 소유자는 이제 누구한테 가가지고 결정자한테 가가지고 행성군에서 도로계획 누가 위반한다고? 행성군수가. 원주는 원주시장이. 위반하지만 결정은 누가요? 강원도지사가.
서울에서 누가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누가 결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이 입안하고 용인시장이 결정하고. 왜 용인시장은 결정권이 있어요? 대도시니까. 원주는 대도시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결정자 찾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결정자 찾아 이거 해제합시다라고 이제 해제 결정. 해제 결정 신청이요. 해제 결정 신청하면 결정자는 언제까지 대답하냐 그러면 2달 내에 하겠다 말겠다 통보요. 해제가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결정권자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해제하면 안 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거기서 밀리지 말고 또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냐? 국가 찾아가서 국장한테 가가지고 장관님 이거 해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판단 한번 해줘 보세요. 해제 심사 신청이요. 해제 심사 신청하면 미안하지만 국장은 우리나라 모든 데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 봐서 1등 한 사람이 국장 아니라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국장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국장이 완전 전문성이 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게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 국토계획법은 심의기구 명칭이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봐라. 얘 말대로 이걸 갖다 풀어주는 게 맞겠냐? 아니면 얘들 말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겠냐? 판단해가지고 해제하는 게 맞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이 저 결정자한테 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해제하라고 뭐 한다고? 권고한다고. 누구한테? 결정자한테. 그러면 결정자는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 6개월로 풀어야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 이쪽 파트인데 이쪽 파트는 시험 문제 매년 반드시 나와요. 단지 한 문제 나올 것이냐, 두 문제 나올 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이는 150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설명했냐 그러면 다 했어요. 162페이지까지 162페이지까지. 응. 대지만 보상받고 전하고 2년은 보상 받았잖아요. 응. 아까처럼 30년 동안 이렇게 지나도 보상 전혀 못 받아요? 아까 보상해준다는 것은 여기는 보상의 개념이 이거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네. 네. 그럼 나는 지금 우리 땅은 1980년도에 도로 결정됐는데요. 그러면 도로 결정된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전이다. 얘는 언제까지요? 2020년 기다리라고 40년까지 간다고 40년까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은. 도로 결정하기 전에 본래 용도가 전이었으니까 본래 용도가 농사지니까 그냥 농사지란 얘기요. 불만하지 농사지라. 대지 받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 문제집 봐봐요. 문제집 85페이지 봐봐요.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번 맨 밑에 1번 국계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방제가 뭐예요? 그럼 방제는 재예방이지 재예방. 아까 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어떤다고? 물 넘치는 거 막아야 되니까 재예방 맞고. 그리고 자 하수도가 방제일까요? 사방이 방제일까요? 사방이 방제. 사방 머리에 날리는 거 맞겠다. 사방 사업한데 사방 사업. 민둥 땅에다 나무 심는 거 사방 사업이요. 그런 얘기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요? 하수도.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낙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고요. 넘기면 3번 봐봐요. 3번. 아니 낙서하면 안 돼. 낙서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간질간질해도 펜을 놔요. 펜을. 네, 펜 넣고 다음 주부터 그 필기도 가져오지 말아요. 책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차이 낫겠다고. 그냥 문제 3번 보면 봐봐. 3번. 국계법령상 도시계획 시설부지.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 지금. 시설부지 매수 청구 옳은 것은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 지목은 대에 한정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니 벌써 잊어먹었어요. 뭐라고?
배에 한정한다? 5 그래야지, 5. 1포인트 더 배워, 1포인트 더. 2번. 토지개 시설 결정고시 10년 내 토지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청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실시계획 인가 좀 이따 배웁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뭐냐 그러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졌어요. 얘가 매수 청구하려고 하는데 시행자가 공사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받았으면 승낙이 났다고 승낙이. 네가 매수 청구 안 해도 이제 네 땅 사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 땅을 사야만 공사하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으면 사업계획 승낙이 났으니까 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기다리면 내가 먼저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에서 안 되는 거예요. 3번 매수 문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결정 통지가 아니고 아까 했죠. 6개월 내 결정해서 통보한다.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리고 언제까지 산다? 1년이 아니고 그죠? 2년 내 산다. 2년. 5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대금으로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러면 이거 사줘야 되겠죠? 사기로 했으면 사야지. 살 때 뭐 줍니까 하면 원칙은 현금이죠. 현금. 현금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줄 수 있다고.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봐요. 너 현찰 받을래? 채권 받을래?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돈이 얼마다? 10억이다. 현찰 받을래? 채권 받을래? 현찰 받을래? 현찰 받아서 뭐 할래? 은행 예금할래? 이자 몇 프로인데? 2%. 채권 받기는 이자 몇 프로? 5%. 뭐가 좋겠어요? 채권. 이렇게 채권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원치 않더라도 3천만 원 초과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3천만 원 초과하면 싫어해도 그냥 채권 주는 거예요. 초과되는 금액은. 그 많은 돈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채권 발행할 수도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야죠. 있다. 4번 봐볼까요? 국회법령상 매수의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토지개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문자는 토지개 시설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원하면 채권 줄 수가 있어요. 2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대금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3천만 원 초과할 때만.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금액만 줍니다. 나중에 그게 다 배웁니다. 3번 매수문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2년 내 매수비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2년이 아니고 6개월. 4번 채권의 상한기간은 10년 이상 20,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10년 이내, 10년 이내. 숫자는 계속 10년 이내. 5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사주면서 공시가 사주면 욕 뒤지게 먹는 거예요. 공시가 사주면 안 사주지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공시가가 아니고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배워. 이 법이 없으면 공치법 적용한다. 대한민국에는 공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건축법 그러면 뭐 하는 법일까요? 건축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 공치법은 뭐 하는 법일까요? 공치법. 야, 공치법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없죠. 무슨 법명칭이 공치법이냐고. 초지법 그러면 대한민국에 초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관령 목장. 네. 초지를 관리하는 게 초지법이요. 초지법. 산림법 그러면 산 관리하는 거. 농지법 그러면 농지 관리하는 거. 근데 공치법 그러면 못 알아먹지.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공치법의 법명칭을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국계법 그러면 국민들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뭐라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한다고. 줄여가지고 공치법이다. 그런 법이 나온다고.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가가 아니고 공치법 규정을 따른다. 그래요. 공치법.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 가게 되면 이런 토지 할 때는 이런 토지 갖다 사줄 때는 어쩐답니까? 간평사가 2명 이상이 나가요. 2명 이상 나가서 공시가를 기준해가지고 주변 시세 봐요. 주변 시세. 간평사는 딱 나가면 주변 시세가 얼마나 나는가 알아요? 몰라요? 간평사 눈에 딱 가면 땅 가격이 막 톡톡 머릿속에 들어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부동산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감전벽 한 사람들이 그냥 가면 안 가르쳐 주니까 간평사인데요. 중개사들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살 것처럼 말해요. 살 것처럼. 여기 가서는 살 것처럼. 그럼 중개업자들이 살 것처럼 하게 되면 싸게 불러요? 비싸게 불러요? 비싸게 불러요.
옆집 가서 팔 것처럼 여기서는 또 싸게 불러요. 그 절충점 찾으면 돼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방 들어봤나요? 네. 다방 들어봤나요? 네. 한방 들어봤나요? 네. 또 이번에 국민에서 만든 뭡니까? 뭐 리브방인가 라이브방인가 새로운 게 나왔죠? 네. KBS. 새로운 게 나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물건 올리면 그냥 공짜로 올리게끔 해주겠다. 직방 다방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거 주는데 공짜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중개업자들이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세는 국민은행의 시세는 자꾸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업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올리라니까 전부 다 그 물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공짜로 해줄까요? 이게 문제. 대신 그쪽에서 발생하는 대출을 그쪽에서 하려고. 눈치가 빠른 데서는, 그러니까 파주 같은 데서는 중개업자에게 단합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직방다방 쓰지 말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방다방에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네이버에도 물건 많이 네이버에도 우리는 절대 네이버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동네에서 네이버 물건 안 올려. 그러면 손님들은 전부 너 들어온다고? 중개사무소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라이브인가 뭔가 쓰지 말자 이러보는 거예요. 그럼 전부 손님 중개 와야지 그리 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단합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단합이 최고 안 되는 게 국회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예,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가장 단합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단합이 안 돼요. 학원 안에서도 우리 이제 나중에 더 오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뚫뚫 잘 뭉쳐도 밖에 나가면 한 방에 깨져요. 한 방이라는 그거 말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붙으면 간다는 게 1분도 못 버티고 다 깨진다고. 근데 이 안에서 트러블이 있어요. 완전 웃기는 거예요. 중개업소의 손님은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 아니고 옆에 중개업소가 손님이에요. 다 합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집 손님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집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친해야 된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합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 공동하지. 그래도 얼굴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든 간에 친해야 돼. 아침에 나오게 되면 제가 왜 나보고 인사를 안 하지? 이러지 말고 먼저 인사해야 돼요. 뭐라고요? 고객님 해야 돼, 고객님. 나중 중개업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손님 들으면 여자만 들으면 전부 다 사모님이요. 남자 들으면 전부 다 사장님이요. 거기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먼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고 친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친해가지고. 그래서 저 모임 하잖아요. 저 모임이 그런 모임이요. 이제 1년 동안 학원에서 냉랭한 사람도 있는데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뭉쳐서 나가자 해가지고 시험 끝나면 모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도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나오는 거 싫단 얘기요. 네 말고도 중개업자 너무 많다니까. 안 그래도 많으면 좋겠는데 또 나눠봐요. 또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어요. 우리는 뭉쳐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버텨. 1년을 딱 버티면 그 다음 후배들이 따라오면 같이 가면서 해볼만 하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배들은 기다린다고 지금 빨리 나오기만 힘을 뭉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도시계 시에서 매수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